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컴퓨터 비전, 영상 인식 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번 시간에 사용하는 많은 슬라이드들은요, 스탠포드 대학의 CS231N이라는 과목에서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상당히 유명한 강의이고요. 이제 많은 딥러닝 관련된 많은 강의들이 CS231N 저 강의 머티리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어라는 점이 좀 걸리긴 하지만요. 여러분도 혹시 시간 되면은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순서는 이렇고요. 자, 일단 컴퓨터 비전 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부터 일단 알아봐야겠죠. 네, 컴퓨터 비전에서 하는 일들은 대충 이 정도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런 사진이 있을 때 이것이 그 사진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구별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이 개인인지 고양이인지 구별한 다음에 그 사진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판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더하기 로컬라이제이션까지 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사진 안에 객체가 한 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 하나만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각각 어느 위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즉 어느 위치에 개가 있는지, 어느 위치에 고양이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오브젝트 디텍션, 보통 객체 검출이라고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가지고 각각의 객체마다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를 이렇게 따오는 것을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것이 쉬운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좀 더 어려운 것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오른쪽처럼 이렇게 객체 검출을 하려면은 일단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보통 가장 기본적인 이제 컴퓨터 비전 쪽의 이제 작업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 코어 태스크가 되겠고요. 이런 사진이 있을 때 이 사진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트럭인지 비행기인지를 구별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 사진이 어떤 집합 속에 있는지, 즉 어떤 종류의 객체 중에 하나인지는 주어져요. 이러이러한 10가지 중에 하나를 맞춰라. 이러이러한 100가지 종류 객체 중에 어느 건지를 맞춰라. 이렇게 어느 것 중에 하나이라는 그 집합은 주어지고요. 그 집합 안에서 이제 어떤 건지를 맞추는 것이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닌 것이요. 첫 번째로, 자, 고양이 사진이 있는데요. 이 고양이 사진을 이렇게 정면에서 찍을 수도 있지만, 삥 돌아서 옆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정면 사진이나 옆 사진이나 둘 다 고양이로 판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진은 이렇게 아주 밝은 데서 찍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진은 왼쪽처럼 아주 어두운 데서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대충 고양이네? 라고 구별할 수 있죠. 네, 이렇게 구별도 역시 가능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가 꼭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발을 모두 땅에 딛고 있는 형태일 것이냐, 그렇게 자세를 잡고 있을 것이냐. 네, 그것도 아니죠. 왼쪽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확 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처럼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이거를 다 고양이로 판별하죠. 네, 컴퓨터 비전에서도 역시 이러한 사진들을 전부 다 고양이로 판별을 해야 돼요. 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리고 과연 고양이 전신 사진이 다 있느냐? 그것도 보장이 안 돼요. 이렇게 발만 있을 수 있고 오른쪽처럼 얼굴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전부 다 고양이라고 판별할 수 있죠. 네, 그럼 컴퓨터 비전에서도 역시 저걸 고양이로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닌데요. 이렇게 배경과 비슷한 모양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 안에서도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검은색 고양이, 갈색 고양이, 흰색 고양이, 귀 모양도 다 다르고요. 털이 많으냐 적으냐 다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냐면요. 결국은 이런 어떤 이미지 들어왔을 때 앞에서 말했던 그런 조건들, 그러한 제한 사항들도 다 잘 파악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으면 고양이다 라고 결론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 비전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연구해본 바에 따르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뭐 숫자들을 또팅하거나 정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확실한 방법이 있잖아요. 이러한 절차를 따라가면은 된다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게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고양이인지 아이인지 아니면 개인지 이런 걸 판별하는 것은 앞에서 정렬 알고리즘처럼 어떤 명확하게 주어진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했던 연구 중에 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 이런 이미지 했을 때 일단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선을 따오고요. 이 경계선을 각 분류를 해요. 뭐 이렇게 이런 방향 경계선이냐, 저런 방향 경계선이냐, 이렇게 생긴 경계선이냐, 저렇게 생긴 경계선이냐. 그럼 경계선들을 쫙 어떻게 그 정보를 쫙 수집한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하는데 네, 이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한쪽의 방법은 뭐냐면요. 앞의 방법은 이제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해가지고 규칙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방법은요. 우리가 규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학습시키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 이미지들과 그 레이블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잘 어떻게 학습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 학습시키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계학습적인 어떤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기계학습적인 방법, 기계학습에서의 방법을 좀 가져오긴 하는데 실제 신경망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신경망은 좀 비싼 걸 이용하긴 했는데 신경망처럼 아주 복잡한 것을 이용하지 않고 간단한 것만 이용했던 것이 이제 과거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일단 트레인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즉 어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미지랑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요 셋을 가지고 일단 학습을 쭉 시킨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으로부터요. 그 다음에 프리딕트라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일단 그 우리가 모르는 사진을 넣었을 때 과연 그 라벨이 무엇이냐, 요거를 추측하는 요 프리딕트 과정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과거에도 이렇게 트레인 학습시키고 예측 프리딕트하는 과정은 있긴 했지만, 그렇게 아주 복잡한 구조의 신경망 같은 걸 이용하지 않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영상에서 컴퓨터 영상 쪽 컴퓨터 비전 쪽에서 이제 약간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CNN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미지넷 대회를 제가 빠뜨릴 수가 없게 되겠는데요. 이미지넷은 뭐냐면요. 컴퓨터 비전 쪽에 여러 가지 뭐 작업들에 대해서 태스크들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하는지 서로 경쟁하는 뭐 일종의 경진 대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로 다투는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 클래시피케이션 쪽이 되겠죠. 이미지넷 대회의 클래시피케이션 분야는요. 총 1000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미지들이 쭉 있을 때 그 이미지들은 1000개 클래스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걸 누가 더 잘 맞추느냐 하는 것이 대회가 되겠고요. 각각의 이미지들마다 한 개의 클래스가 다 짝지어져 있습니다. 있고요. 요걸 총 120만 장의 트레이닝 이미지, 학습 이미지를 제공해 주고요. 그거 가지고 각자 알아서 학습을 잘 한 다음에 여기 15만 장의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누가 더 잘 맞추느냐, 요거를 서로 겨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방대한 양의 이미지죠. 120만 장이니까. 그리고 테스트 이미지도 상당히 많은 양이어가지고 가장 신뢰성 높은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하는 대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 여기서는 또 특이한 것이 이제 탑5 애큐러시라는 것을 서로 경쟁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이 대회에 참가한다 하면요. 여러분이 만든 알고리즘은 어느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총 5개의 개수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중에 하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 5개의 개수 중에 정답인 클래스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여러분은 맞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몇 개를 맞췄느냐를 서로 다투는 것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요 사진의 정답은 마이트, 이게 아마 벼룩쯤 될 것 벼룩 2? 뭐 그쯤 될 것 같아요. 정답인데 여러분이 만든 알고리즘이 낸 결과가 마이트, 블랙위도우, 카크러치, 틱, 스타피쉬이면은 여러분이 낸 것 중에 한 개 맞췄으니까 이건 맞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미지에 들어왔을 때요. 이 이미지 정답은 머시룸인데요.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이 낸 그 결과가 아가링, 뭐 머시룸, 뭐뭐인데 이렇게 머시룸 정답이 있으면은 오케이 통과. 근데 이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낸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 낸 답이 뭐 달마시안, 그레이프, 엘더베리, 뭐뭐뭐 이 5개인데 실제 답은 체리이면은 요 실제 정답인 클래스 체리가 우리가 낸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틀린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누가 더 잘 맞추나를 서로 경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이 그림이요, 2010년과 2011년 대회 때 1등한 그 알고리즘이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보여주냐, 혹은 얼마만큼의 에러율을 보여주느냐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2010년 대회에서는 대충 한 28%가 틀렸대요. 그러니까 28%의 에러율, 28% 정도 틀렸고 72% 정도 맞춘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11년 대회에서는 대충 한 26% 정도를 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74% 정도만 맞은 것이 되겠죠. 이게 이 당시에 가장 좋은 알고리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가장 좋은 알고리즘의 성능인 거예요. 대충 한 70 몇 프로는 틀리는 거죠, 이제. 70 몇 프로는 맞추고 20 몇 프로는 틀리는 게, 네. 이때까지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었는데요. 2012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에러율이 16점 몇 프로까지 낮춰져요. 그리고 갑자기 그게 12%, 뭐 7%, 뭐 이 정도까지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거냐면요. 사람에서는 5%는 틀린대요. 왜냐면 앞에서 봤지만 그림 하나에 뭐 여러 개의 객체가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강아지면 그냥 강아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종류를 맞춰야 돼요. 뭐 달마시안이냐, 무슨 강아지냐, 무슨 강아지냐.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들도 한 5%는 틀리는데요. 알고리즘 돌리니까 한 7%까지 낮춰지더랍니다. 그것도 요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원래 한 20 몇 프로였던 것이 갑자기 10 몇 프로, 10 몇, 뭐 16%, 12%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2012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1등한 알고리즘은 크리제베스키라는 분이 이제 낸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이때 16.4%로 이제 1등을 했어요. 또 신기한 거 보면요. 2등, 3등, 4등, 5등. 이게 그때 2등, 3등, 4등, 5등한 그 알고리즘의 그래프인데요. 네. 얘들은 여전히 26% 에러율이 26% 정도예요. 즉, 그 전해랑 거의 같죠. 즉, 2010, 2011, 2012까지 다른 데는 전부 다 거의 정체 상태예요. 26% 정도로 에러율이. 근데 유독 얘만 16%로 확 정말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성능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분들 뭘 썼느냐? 네, 바로 이 크리제브스키란 분이 처음으로 CNN, 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컴퓨터 비전에 도입해가지고 이런 성능을 낸 거예요. 요게 1등한 크리제브스키란 분의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2등, 3등, 4등, 5등은 뭐 이런 알고리즘 썼는데 이게 과거에 많이 써왔던 알고리즘들이에요. 피셔벡터라든지 시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걸로는 2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에러율이. 아무리 잘해봤자. 그런데 CNN을 도입하니까 바로 16%로 좋아진 거죠. 네, 이게 그때 이 크리제브스키라는 분이 사용했던 이제 CNN의 구조가 되겠고요. 이분이 성함이 알렉스 크리제브스키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보통 사람들이 알렉스넷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를 5층 썼고요. 그다음 플래코넬 레이어를 3층 썼고요. 이분은 이거 제날 당시 대학원생이었고요. 이분의 지도 교수님이 이제 힌트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유명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신경망 쪽을 쭉 연구해 오시다가 이제 크리제브스키라는 학생한테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봐라 해가 시켜가지고 이 알렉스 크리제브스키라는 분이 만들어서 이제 저 대회에서 1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CNN이 이렇게 너무나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전부 다 CNN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 대회를 보면요, 뭐 1등부터 5등까지 전부 다 CNN 써가지고 뭐 에러율이 11.7%까지 낮아졌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CNN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해보면요. 2012년 대회랑 2013년 대회 1등한 것은 전부 다 8층짜리 CNN 가지고 16.4%, 11.7%까지 에러율이 나왔고요. 2014년 대회 때는 19층, 22층 이러한 CNN을 써가지고 뭐 7. 몇 %까지 낮아졌고요. 2015년 대회 때는 1등한 CNN의 층수가 깊이가 152층짜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2015년, 2016년, 2017년 이때는 다 152층짜리 요 CNN이 1등을 다 했고요. 이때 되면 이제 에러율이 2.3%가 낮아졌어요.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에도 5.1%는 틀리거든요. 이미 이때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에서는 그 CNN 성능이 사람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때 2017년까지만 이제 그 이미지넷 대회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의 대회를 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는 뭐 이미 사람의 어떤 성능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회를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에서의 대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152층까지가 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약간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렉스 넷은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 3층, 그 다음에 플리컨 레이어 3, 컨볼루션 레이어 5층, 플리컨 레이어 3층 해가지고 총 8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대회 1등 했던 구글넷은 22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2등 했던 VGG넷이 있는데 얘는 그 19층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깊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5년 대회 1등 한 것은 이렇게 152층쯤 되겠고요. 네,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울트라 딥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50층은 대충 감이 이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쪽에서 이제 CNN이 어떻게 쓰였느냐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이제 좀 다른 분야 좀 살펴보면요. 이게 오브젝트 디텍션, 즉 검출 분야에서 CNN 돌린 것이 되겠어요. 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앞에서 그 2015년도 1등 했던 152층짜리 있잖아요. 네, 그 네트워크, 그 클래시피케이션용 CNN을 약간 변환시켜가지고 이제 객체 검출 쪽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잘 찾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있는 뭐 칼 이런 것도 찾고 있고요. 뭐 여기 보면 책들도 좀 있다고 보는 것 같고, 뭐 사람들은 뭐 거의 다 찾고 있고요. 뭐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자, 객체 검출 쪽에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도 보면요. 뭐 2014년에 오버핏, 뭐 얘는 객체 검출이라 부르긴 좀 그렇지만은 네, 하여튼 객체 검출 쪽에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저널 CNN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RCNN은 패스트 RCNN은 패스트 RCNN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욜로, SSD. 이제 RCNN은 정확도 높은데 이제 좀 연산량을 많이 요구해가지고요. 좀 이제 촬영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에 반해서 욜로나 SSD는 좀 계산량을 좀 줄여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얘 한번 볼까요? 욜로에 대해서 흥미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보면 약간 어두운 실내도 잘 찾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런 객체 검출이 많이 쓰이는 데가 바로 이제 자율주행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라는 회사,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맞습니다. 네, 그 회사에서 만드는 자율주행 플랫폼에 대한 동영상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얘가 카메라가 가지고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위에 보면 이게 라이다거든요. 라이다랑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고요. 좀 더 흥미있는 동영상은 이쯤 될 것 같아요. 네. 뭐 2016년 2월에 이 사람들이 처음 이제 그 자율주행 차량을 연구해가지고 한번 테스트하는 영상이 되겠는데요. 저렇게 손을 놓고 있는데, 막 뒤를 받고 있죠. 엉망입니다. 아슬아슬하고요. 차선도 벗어나고요. 됩니다. 그런데 이게 3월이 되면은 학습을 점검시켰다고 하나요? 오, 잘 가고 있죠. 이제 안 들이받지도 않고 잘 가고 있고요. 차선도 잘 지키고 있고요. 중앙선 연비도 잘 가고 있고요. 차선 연비가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는 그냥 비포장 도로예요. 이게 과거에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해서 차선 인식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 길을 위해서 이제 차선이 이렇게 있는 길은 어떻게 보면 약간 구별하기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검은 바탕에 흰색 선이니까요. 그거를 구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가령 이런 길, 이런 비포장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불규칙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패턴, 어떤 도로가 이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되게 불규칙한데 그걸 구별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상당히 잘 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잘한 것만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뭐 이 정도까지 성능이 나온다. 물론 엔비디아스는 요거 자율주행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객체 검출을 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카메라 사진 인식되면요, 중간에 뭐 객체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막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운전 어떻게 할지까지 바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의 그 신경망 안에서. 약간 좀 그런 면이 있긴 한데요. 하여튼 기본은 다 CNN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쪽이 되어 있는데요. 세그멘테이션에서 유명한 네트워크는 이제 마스크 RCNN인 것이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많이 쓰인 것이요. 이렇게 페이스 디텍션, 얼굴 검출도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하는 거 보면요. 뭐 그 얼굴 사진이 있을 때 그 사람 구별하고 뭐 그런 것들 많이 연구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정지 영상 쪽이었는데 이제 비디오를 넣었을 때 여러 가지 시간적인 어떤 정보까지도 봐가면서 이제 뭔가 분석하는 그쪽도 CNN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있을 때 사람 포즈, 가령 팔이라든지 어깨 위치 이런 관절들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거 구별한 것도 사람들이 CNN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AI 게임 같은 것도 CNN이 기반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어디 제가 논문에 들고 온 건데요. 이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무슨 세포 분열하는데 이게 뭔가 어떤 건지 구별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쪽도 어차피 사진을 가지고 뭔가 구별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도 CNN 이용하고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바다에 고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어떤 고래인지 뭐 이런 걸 구별하는 뭐 그러한 것도 CNN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흥미있을 만한 것이 이미지 캡션이라 해가지고요. 앞에서는 이제 사진이 있으면 그것이 뭔지 구별한 거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라 사진을 설명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이 들어가면은 이 밑에 문장이 CNN을 통해서 만들어낸 문장이에요. A person riding a motorcycle on a dirt road. 먼지가 많은 길, 더러운 길에서 모터사이클, 그 오토바이 타고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보시면 밑에 거 보면은 이제 프리스비 게임을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상당히 잘 맞추고 있죠. 물론 늘 잘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뭐
원래는 사람이 개를 쓰다듬고 있는데 이제 나온 설명은 뭐 프리스비를 잡으려고 뭐 개가 뛰고 있다 뭐 이런 식 약간 틀리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댄스 캡션이라 해가지고요, 앞에서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하나에서 뭐 이런 객체가 있다가 나오는 것이 되겠는데요, 댄스 캡션에는요 그 객체가 어떤 객체인지 좀 설명을 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이 있으면 이게 간단히 사람이 아니라 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 아니면 뭐 청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가 단순히 코끼리 아니라 코끼리가 뭐 일어서 있다, 코끼리가 걸어가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을 만드는 것이 바로 댄스 캡셔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뉴럴 스타일이라 해가지고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가령 뭐 이런 화가의 화풍을 막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러한 사진을 넣으면은 이 사진을 그 화풍에 맞게 바꿔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진 넣으면은 각각 화가마다 이런 화풍으로 바꿔준대요. 네. 자, 그렇다고 CN이 정말 만능이냐? 정말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정말로 만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어떤 분 연구한 건데요. 이게 왼쪽 사진이 있어요. 네, 이거는 CNN이 잘 맞춰요. 이거는 스쿨버스다, 이거는 뭐 어떤 새다, 이건 무슨 뭐 성쯤 되겠죠. 뭐 잘 맞추는데, 여기다가 이러한 약간의 노이즈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면요, 신기하게도 이거는 잘 구별을 못한대요. 다 뭐로 보냐면 이게 아마 타조일 거예요. 타조로 구별한대요. 즉, 요거 연구하신 분들이요, 요렇게 구별이 되도록 일부러 약간 이상한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섞게 되면은 우리 눈에는 여전히 스쿨버스고 새고 무슨 뭐 이게 뭐죠, 뭐 사원쯤 되겠죠. 네, 로 보이는데 CNN은 이거를 이제 타조로 구별하게끔 섞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네, 뭐 이렇고요. 그 다음에 CNN에다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러 넣어보면요, 얘는 황제 펭귄으로 구별한대요. 네, 우리 보기엔 말도 안 되죠. 얘는 야구공으로 구별한대요. 역시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한답니다. 자, 이거를 이제 CNN의 한계로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학습의 한계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때 사용하는 CNN은 뭐냐면요, 앞에서 봤던 그 이미지넷 대회에서 사용하는 CNN이에요. 걔는 그 이미지넷 대회에서 주어진 1000개 클래스 중에 하나로 맞추는 거거든요. 즉, 입력 이미지가 왔을 때 그 이미지는 요 1000개 클래스 중에 하나라고 가정을 해요, 얘는. 그 가정 하에서 그 1000개 클래스 중에 어느 거에 가장 가깝냐를 맞추는 게 그 CNN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사진들은 그 1000개 클래스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상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앞에 이것도요, CNN을 학습시킬 때 이런 깨끗한 사진만 가지고 학습을 시켰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약간 노이즈가 섞인 요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학습을 시키면, 즉, 요것은 스쿠버스다, 이거는 새다, 이거는 사원이다 라고 새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는 아마 CNN은 이거를 이렇게 잘못 구별하지 않고 제대로 구별할 거예요, 이제. 즉, CNN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경망이라는 것이 어떤 만능이나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학습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성능이 제한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정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신경망 역사를 보면요, 그 시작은 1940년대에 이미 나왔어요. 구조가 나왔고, 이론적으로는 1980년대에 거의 정립이 됐습니다. 즉, 이때 역전파법이라는 게 나와가지고요, 다층 신경망 구조에서 학습을 어떻게 시키는지 이미 다 나왔거든요. 이미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런데 왜 이때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지 않고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왜 하필이면 요즘 이렇게 한 몇 년 전부터, 한 2012년부터죠. 컴퓨터 비전적인 부진했던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알파고 나왔으니까 옆으로 나간 2015년, 16년 그때부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렇게 좋은 성능이 나오기 시작했는가를 따져보면요, 첫 번째로 당연히 그 사이에 이론적 기술적 발전이 있었겠죠. 렐로라든지 드라바웃,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등등 학습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게 역전파법을 그대로 쓰면은 이게 다층 신경망 구조에서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실제로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이 많이 나왔고요.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로는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대부분의 카메라는 뭐냐면요. 필름 카메라였어요. 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은 필름에 찍히고 그거를 이제 사진관에 가져가서 인화를 해서 종이 같은데 이제 빳빳한 이제 사진 용지에다가 찍어내는 뭐 그런 형태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컴퓨터 비전을 연구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진을 다시 스캔해요. 그래서 그 스캔한 거 가지고 연구를 하신 거예요. 컴퓨터로 처리하면서. 그러면은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 양이 한정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뭐 천장 만장의 이미지를 이제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학습시키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다 디지털 카메라 쓰죠. 아니면 휴대폰에 디지털 카메라 다 쓰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이 사람들이 그거를 다 인터넷에 올려요. SNS라든지 클라우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다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은 디지털화된 이미지, 즉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학습시킬 때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 뭐 10만 장, 100만 장 이런 데이터셋을 사람들이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즉 과거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뭐 텍스트도 여러분이 과거에는 텍스트 가지고 뭔가 신경망 연구하려면은 사람들이 다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일일이 타이핑했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작성한 문장들 디지털화된 컴퓨터가 처리하기 편한 그러한 텍스트들이 널려 있죠, 그냥. 그걸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데이터 형태 자체가 이제 신경망을 연구하기에 아주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 능력. 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경망이라는 것은요 연산량을 엄청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한 번 시키려면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옛날에 이게 잘 안 됐어요. 뭐 한 번 학습시키면 뭐 몇 달 걸리고 1년 걸리고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한 10년, 20년,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하이 퍼포먼스 CPU 성능은 엄청 발전했고요. 특히나 GPU 성능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이제 많은 양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1년 걸릴 것을 지금은 한 달, 1, 2주 만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와서 신경망이라는 것이 많이 이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누가 초기에 신경망 연구, 인공지능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어디겠어요? 네,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 아마존. 네. 그런 회사들이 당연히 태생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데이터를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산 능력, 일종의 서버예요. 누가 이런 큰 서버, 대단위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겠어요? 네, 구글, 아마존 같은 곳들. 네,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현재 보면은 가장 리더, AI 쪽에 많은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선도하고 있는 것이 그냥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적합한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리더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이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